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파견 검사들이 파견 검사 없애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이거를 사실은 공약을 했었는데 원래 정확히는 청와대 파견 문제죠 지금. 그렇죠. 청와대 다른 국가기관 파견도 물론 파견도 이제 문제인데. 복잡하니까 예. 국회도 파견하고. 청와대 그렇죠. 파견 부분이 사실상 이 검찰청법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거든요. 예. 청와대 파견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 자체가 청와대 하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가 청와대를 가면서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가요. 퇴직금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는 그냥 국장 내지는 행정관이라는 신분을 갖는데 내부에서는 다 검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놈이 다시 돌아와. 한 1, 2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중견검사를 경력사원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다시 또 인사 발표를 해.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신규 임용 형식으로. 네. 경력사원. 예. 그날 당일날 바로 예. 이렇게 예. 바로 임명을 해. 그 사람 기수나 이런 거 보면 검사장 기수는 예. 바로 자, 그럼 이게 그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그 뭐냐면 파견을 오면 예. 그 청와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해요. 검찰에 전달해. 전달하고 이게 통로 역할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검찰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 장악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민정수석도 직접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파견 나온 애들한테 야, 내 민정수석에다 불러 해갖고 검찰을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얘들이 손발이 돼갖고 검찰을 장악하는. 그다음에 복귀를 하면 예. 이 사람 실세가 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실세가 돼지기 때문에 또 걔들 청와대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이게 미 국무부가, 미 국방부가 제3세계 그 육사 출신들 중에 엘리트들을 예. 미 국방부에 유학을 오게 하잖아요. 1, 2년 정도. 그런 게 친미 인사가 되거든. 그렇죠. 그거 다 자기 나라로 보내. 그럼 맞아요. 그 나라 네. 국방부를 친민사들 다 장악하는 거야. 맞아. 똑같은 그거죠.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예. 개혁해야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이제 간첩질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내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예. 개혁하려고 하니까 예. 지금 엎드려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개혁이 안 되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예. 연 인원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8명이 이제 파견이 됐고요. 많이 된 거예요? 18명이 이제 참여정부 때 9명 됐었어요. 어허. 18명이 갔는데 이 중에 예. 사직서를 내고 이제 청와대 형식적으로 사직서 예. 내고 청와대 근무하잖아요. 예. 그 중에 15명이 다시 검찰로. 다시 신규 임용 행서를 검사에 원대복귀를 원대복귀. 했죠. 어. 원대복귀 하면서 음. 핵심 요직에 다 꽂힌 거예요. 그동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으니까 예. 올 2월에 예. 2017년? 2017 2월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죠.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청와대 그 파견되려면 검사 그만 사표 내고 1년 동안 쉬어야 돼. 1년이 안 되면 예. 파견이 안 돼. 파견이 안 청와대를 되도록 못 하고. 아하. 그다음에 그거 원대복귀를 이제 제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는 2년 이후에는 임용이 안 되는 형식으로 바꿨거든요. 2년 이후에?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 예.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예. 검사로서 다시 재임용을 못 하게끔 검찰청법을 바꿔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2년 이후에나 재임용을 할 수 그렇지. 있다. 예. 아, 말 참 어렵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호 형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냐? 그런데 요 꼼수로 예. 법이 효력 발생하기 자, 전에 먼저 정리하고 지금 2017년 2월에 검찰의 청와대 파견이 문제가 되니 검찰에서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2016년 2016년 네. 2016년 2월에 네. 검찰을 그만두고 청와대 파견하려면 그만두고 1년 뒤에 파견이 가능하게 됐고 네. 그다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을 원대복귀 시키면 근무하고 그만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임명할 수 있게 다시 재임명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중간에 허공에 그냥 떠갖고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한 3년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 돌아가 봐도 근무한 것까지 하면 4년 되거든. 검찰로 돌아가고 요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정권 초기에 오고 싶다고 해도 바로 검사가 올 수가 없고. 그렇지. 최소한 정권 1년 정도 된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지. 그만두고 있어야 돼. 1년 있어야 그리고 되니까. 와서 한 1, 2년 있다가 예. 다시 검찰로 돌아가려면 또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끝나. 그럼 정권 끝나는 거야. 예. 그걸 생각한 보고 거죠. 예. 했는데 2016년 2월에 이 법이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전에 대거 바꿨죠. 한 달 전에 네. 대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대거 다그 파견 나온 사람들 바로 즉시에 응. 요직에 다 그 재임용 시켜버린 거죠. 다 사표 내고 네. 원대 복귀. 예. 그분들 잘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로 다 죽는 건데. 그리고 또 법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애들은 또 검찰로 못 돌아가니까 예. 그 한 달 전에 또 쫙 받고 있던 사람들 나가고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문재인 후보 당시에는 그 공약상이 없던데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탈법으로 예. 이제 뭐 이제 할 가능성이 그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탈법으로 다 했었으니까 예. 형 처벌 규정을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반했을 네. 때. 아니 이걸 막 불법으로 막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검찰 개혁이 안 되면.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표 내고 네. 들어갔다가 바로 임용하는 것은 검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 위반하면 이게 어떨까? 그 처벌 규정은 10년 이상. 그럼 아주 음하게 해야지. 10년 그러니까 이상의 징역에 살린다. 법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예. 검사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편법을 썼으면 예. 거기 가서는 검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가가지고 이 검사, 박 검사. 되게 무슨 국장, 딴 사람들은 예. 거기 행정관들을 지네끼리 부를 때 김국장, 이국장 아니면 이행정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가가지고 나를 왜 국장이라면 나를 검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욕을 한다니까 얘들이. 그래가지고 그 내에서도 트러블이 있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검사라고 하면서 괜히 겁주는 거지. 예. 감옥 가고 싶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 법의 정신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태가. 요 네 개만 해도 그리고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모든 당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대체적으로 참 아니요. 홍준표도 찬성했어요. 좀 홍준표 후보도. 말은 찬성인데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바른정당까지 공수처 찬성. 그럼 200석이 넘어가요. 그 홍준표는 뭐 지금 그 영장 청구권만 경찰에게 경찰한테 주겠다는 주가.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예? 성완종 리스트 2심에서 무죄, 3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홍준표는 뭐 어쨌든 후보는 이미 끝났고 예. 홍준표가 의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에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 그 여의도는 예. 앞으로의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배당할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예.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보면서 적폐청산의 제일 과제가 국민들이 예. 검찰 개혁이에요. 예. 적폐청산 다 찬성을 하면서 적폐청산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7, 80%가 나오잖아요. 그 네. 중에서 제일 과제로. 제일 과제. 그러니까 4명 중에 적폐청산을 바라는 사람 4명 중에 1명. 즉 23%에서 26% 정도. 예. 검찰 개혁. 그런데 이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 양반하고 안택은 둘이 돈 주고받고. 아니 그냥 이렇게 쭉 모아서 야 어차피 니네 줄 거 그냥 니네 부하들 니네가 주고 내 부하들 내가 주면 되지. 그걸 또 조폭들처럼 서로 나눠 가져 돈을. 아, 자기 부하에 주면 뻗하고 안 나잖아요. 아니 자기 부하에 주고 야 지금 받는 척하고 있다가 다 걷어서 다시 가져와. 설명이라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검찰국장이 네가 왜 검사한테 돈 주냐고 그러니까 수사비가 부족해서 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그러면 지네 검사장이 지네 검사한테 수사비가 부족하면 수사할 때 줘야지. 그러니까 그때 줘야지. 다 끝나고 뭔 왜 주냐고. 영수증을 내줬나 보지 뭐 이제. 아니 국민들이 참 의식 수준이 촛불 혁명 이후에 예. 많이 그 향상된 게 예. 이게 검찰 개혁이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다 알아요. 예, 예. 근데 국민들이 우리 그 시급한 개혁 과제를 검찰 개혁을 1순위로 꼽는다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죠. 내가 나가는 방송에서 내가 검찰과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그래요. 아 그거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 왜 공수처하고 고비처를 섞어서 쓰냐.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설명해줘요. 참여정부 때 여러 법안이 나왔는데요. 공수처라는 거는 공직부패수사처 이걸 예. 줄여서 공수처라고 그러고요.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고비처입니다. 고비처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결국은 똑같은 예. 겁니다. 고비처,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예, 예.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그 사실은 이쪽 참여정부 쪽이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고비처라고 그랬었는데 예. 언론에서 자꾸 공수처. 예. 고비처가 말이 어려워. 공수처가 더 나아. 공직자
부패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왔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앉히면서 신의 한 수로 검찰 개혁은 드라이브가 걸릴까 하고 의심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에서 이영렬, 안택은 주고받는 예. 짬짬이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은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끝낸다. 일단은 예. 중요한 부분은 검찰을 그만두고 청와대 파견하려면 그만두고 1년 뒤에 파견이 가능하게 됐고, 네. 그다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을 원대 복귀시키면 근무하고 그만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임명할 수 있게 다시 재임명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네. 중간에 허공에 그냥 떠갖고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한 3년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 돌아가봐도 근무한 것까지 하면 4년 되거든. 검찰로 돌아가고 요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정권 초기에 오고 싶다고 해도 바로 검사가 올 수가 없고. 그렇지. 최소한 정권 1년 정도 된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지. 그만두고 있어야 돼. 1년 있어야 되니까. 와서 한 1, 2년 있다가 예. 다시 검찰로 돌아가려면 또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끝나. 그럼 정권 끝나는 거야. 예. 그걸 생각한 보고 거죠. 예. 했는데 2016년 2월에 이 법이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전에 대거 바꿨죠. 한 달 전에 네. 대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대거 다 파견 나온 사람들 바로 적시에 요직에 다시 재임용 시켜버린 거죠. 다 사표 내고 네. 원대 복귀. 네.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 그럼 맞아. 그 나라 국방부를 친민사들 다 장악하는 거야. 맞아. 똑같은 그거죠.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예. 개혁해야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이제 간첩질을 하는 거죠. 여기 내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네. 개혁하려고 하니까 예. 지금 엎드려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개혁이 안 되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예. 연 인원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8명이 이제 파견이 됐고요. 많이 된 거예요? 18명이 이제 참여정부 때 9명 됐었어요. 어허. 18명이 갔는데 이 중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청와대 형식적으로 사직서 내고 청와대 근무하잖아요. 예. 그 중에 15명이 다시 검찰로. 다시 신규 임용 행서로 검사에 원대 복귀를 원대 복귀. 했죠. 원대 복귀하면서 핵심 요직에 다 꽂힌 거예요. 그동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으니까 올 2월에 예. 2017년? 2017 2월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죠.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청와대 파견되려면 검사 사표 내고 1년 동안 쉬어야 돼. 1년이 안 되면 예. 파견이 안 돼. 파견이 안 청와대로 되도록 못 하고. 아하. 그다음에 원대 복귀를 이제 제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는 2년 이후에는 임용이 안 되는 형식으로 바꿨거든요. 2년 이후에?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 예.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예. 검사로서 다시 재임용을 못 하게끔 검찰청법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후에나 재임용을 할 수 그렇지. 있다. 예. 말 참 어렵게 하신다.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호 형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냐? 그런데 요 꼼수로 예. 법이 효력 발생하기 자, 전에 먼저 정리하고 지금 2017년 2월에 검찰의 청와대 파견이 문제가 되니 검찰에서 그만두고 사표를 2016년 2016년 네. 2016년 2월에 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파견 검사들이 파견 검사 없애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이거를 사실은 공약을 했었는데 원래 정확히는 청와대 파견 문제죠, 지금. 그렇죠. 청와대 다른 국가기관 파견도 물론 파견도 이제 문제인데. 복잡하니까 예. 국회도 파견하고 청와대 그렇죠. 파견 부분이 사실상 이제 검찰청법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거든요. 예. 청와대 파견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 자체가 청와대의 하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가 청와대를 가면서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가요. 퇴직금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는 그냥 국장 내지는 행정관이라는 신분을 갖는데 내부에서는 다 검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놈이 다시 돌아와. 한 1, 2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중견검사를 경력사원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다시 또 인사 발표를 해.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신규 임용 형식으로 네. 경력사원. 예. 그날 당일날 바로 예. 이렇게 예. 바로 임명을 해. 그 사람이 기수나 이런 거 보면 검사장 기수는 예. 바로 자, 그럼 이게 그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파견을 오면 예.
그 청와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해. 검찰에 전달해. 전달하고 이게 통로 역할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검찰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 장악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민정수석도 직접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파견 나온 애들한테 야, 내 민정수석에다 불러 해갖고 검찰을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예. 얘들이 손발이 돼갖고 검찰을 장악하는. 그다음에 복귀를 하면 예. 이 사람 실세가 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실세가 돼지기 때문에 또 걔들 청와대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이게 미 국무부가, 미 국방부가 제3세계 그 육사 출신들 중에 엘리트들을 예. 미 국방부에 유학을 오게 하잖아요. 1, 2년 정도. 그런 게 친미 인사가 되거든. 그렇죠. 그걸